안녕하세요.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다시 오연호입니다. 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날, 오마이TV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생중계로 여러분들과 이 날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자, 오전에는 장윤선의 팟짱 그리고 박정호의 현장 본색으로 이 스튜디오와 현장을 연결해서 오마이TV가 해줬는데요. 오후 시간에는 지금 오연호의 대선 열차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 소식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는 이제 조국 교수님, 서울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님이시죠. 조국 교수님 모시고 전화로 연결해서 이번 사안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번 전화로 연결을 해볼까요? 자,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연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떻게 수업 중에 지금 받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죠. 그럴 수 없죠. 예, 네네네. 이른바 공간 큰일 시간이군요. 예, 큰일 나죠. 네네. 그러면. 자,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네. 헌재에 의해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고 이어서 이제 일반인 신문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오늘의 역사적 의미를 일단 어떻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 뭐 박근혜 대통령 경우에 있어서 사실 이제 헌재 결정을 통해서 파면된 최초의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근데 헌재에서 파면한 이유가 네, 뭐 이제 오늘 형사 사건을 통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각종 불법, 네, 헌법 위반, 뭐 법률 위반 이런 모든 문제인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형사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 헌법적 책임을 이미 졌고 네, 이제 형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가를 다루기 시작하는 날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제 오전에 9시 좀 지나서 자택을 나서면서 박근혜 전 네, 대통령이 송구스럽다, 성실하게 조사받겠다. 이 딱 짤막한 두 마디만 얘기했단 말이죠. 네네. 기대했던 어떤 대국민을 위한 어떤 좀 특별한 성명 이건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더 할 말이 있었을까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네, 지난번 이제 그 파면 이후에 자택으로 들어가면서 네, 그때 민경욱 의원을 통해서 읽었던 대리 성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의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음, 물론 이제 뭐 송구하다 이런 표현은 그냥 한번 해보는 네, 그 립 서비스라고 생각이 들고 네, 네, 보통 이제 성실히 조사받겠다라는 말이 그 음, 국가 권력이나 경제 권력 범죄 피의자들이 네, 그 검찰청 들어가면서 꼭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네, 네, 성실히 조사한다는 말은 자신이 잘못했다거나 인정한다거나 이런 말이 아니라 들어가서 검찰의 조사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 증거 수집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고 그때 네, 봐서 그때 따라 음. 내가 성실히 대응하겠다 이런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네. 자, 오전에 의해서 지금 오후에도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네. 어떻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에서 조사받는 태도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계속 그 혐의를 거의 전면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아, 지금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및 그 변호인들이 참 자가당착 네, 그 상태에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그 관련 공범들 최순실을 포함하여 수많은 공범 그 음, 관련자들 각 뭐 그 박근혜 대통령 네, 임명한 네, 장관들 모두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온 증언, 음, 자백, 각종 물적 증거가 엄청나게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만 부인을 한다. 그러면 이건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걸 일부 시인을 한다. 너무 음, 증거가 분명하니까 일부 시인을 하고 일부는 부인한다. 네, 라고 하면 그것도 고민이 되는 게 일부 시인을 하게 되면 그게 다른 여러 부인한 부분과 연결이 돼서 또 뭐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현재로는 저의 생각으로는 네,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해왔던 태도를 보게 되면 네, 아마 전면 부인 태도, 그 음, 정규제 TV에서 나왔던 네, 검찰과 특검이 엮었다고 했지 네, 네, 않습니까? 네, 본인의 육성으로 음, 검찰과 특검을 공개 비난했고 모두 전면 부인이죠. 그걸 확 뒤집게 되면 음, 자기도 정치적 타격이 크기 때문에 네, 그 완전 부인을 하고 음, 하면서 검찰이 내놓는 증거나들을 살펴보는 이런 식 기조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전면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 텐데 말이죠. 그렇죠. 이제 네. 검찰은 그러면 결국은 물어야 할 사항들은 계속 이제 질문을 할 거고요. 네네. 결국 전면 부인과 질문의 계속 이게 대치되다가 이제 내일 새벽쯤에 끝이 나면 결국은 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겠네요. 어떻게 현재 예상하십니까? 기조로는 좀 이제 뭐 오늘 밤에 또 네, 내일 새벽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인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귀가시키고 난 뒤에 네,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네, 이 사안 자체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네,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이제 판사한테 이 뭐 사실관계나 증거 또 법률 논리 등을 아주 정밀하게 다듬어야 되거든요. 네, 네, 지금은 이제 기존의 그 음, 공범들의 진술 또 그 별도의 수사를 통해서 압수수색했던 각종 증거를 가지고 네, 수백 개의 질문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과 모순점을 쭉 찾아낸 작업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네, 정리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뭐 일단 귀가시키고 주중에 그 영장 청구할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여하튼 시기와 관계없이 네, 아니 박근혜 대통령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의 지금 이 그 불법의 음, 질이 매우 높아요. 네, 그다음에 형평성 관점에서 보게 되면 네, 관련 공범들이 모두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 네,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자면 네, 정치 논리 이런 걸 딱 빼고 법 논리로만 보게 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자, 오늘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여러 가지 이제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13개 네네. 조항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항목. 네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무래도 뇌물죄라고 볼 수가 있겠나요? 그렇습니다. 네, 가장 많은 뇌물입니다. 질문이 오갈 게. 네네네. 음, 왜냐하면 뇌물 문제가 네, 지금 지난번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의 그 결론이 좀 달랐지 않습니까? 네, 네. 왜냐하면 사실관계는 같은 거죠. 음, 박근혜 그 전 대통령과 재벌과의 관계에서 네, 어떤 요구가 있었고 그에 대해서 어떤 돈이 최순실 쪽으로 갔다. 뭐 이런 네, 이번 사실관계는 다 확인이 되어 있어요. 네,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있어서 음, 어, 과거 검찰은 이건 뇌물로 보긴 힘들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권 남용을 한 거다. 즉 재벌을 겁박을 해가지고 돈을 네, 뜯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네, 근데 특검은 그게 아니고 재벌도 공동 책임이 있는 거다. 재벌이 뇌물을 준 거고 네, 박근혜와 그 최순실은 뇌물을 받은 거다. 이렇게 법리 구성을 달리했습니다. 네, 네, 이거는 논쟁점이 좀 있고 실제 음, 또 헌재 지난번 결정문을 보시면 헌재는 이 형사사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딱 넘어갑니다. 이거는 네, 그 형사재판에서 다른 문제다라는 판단을 하고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요. 네, 살짝만 건드리고 넘어가기 때문에 음, 법률적으로 쟁점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이걸 그 검찰 입장에서는 요 문제 음, 대가성이 있는지 음,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이걸 하나하나 증거를 가지고 따져봐야 되는데 네, 저는 지금 그 이른바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종범실록이라고 불리는 네, 안종범 전 수석의 수많은 수첩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수첩의 내용에서 네, 이런 부정한 청탁 문제, 그다음에 음, 대가성 문제가 그를 입증하는 증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종범실록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네네네. 노트 메모. 그렇군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은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청구를 하면 네, 그 이게 그 영장 청구가 되었을 때 법원 입장에서는 사안이 네, 얼만큼 중대한지 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네, 도주 네, 우려가 있는지 이런 걸 쭉 보게 되는데 네. 그리고 특히 공범과의 형평성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근데 지금
그 뇌물죄라고 전제를 하면 네. 뇌물죄의 경우에 있어서 보면 법률상 그 뭐 아주 교과서적으로 뇌물을 받은 자, 뇌물을 음. 요구한 자가 뇌물을 준 사람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다라고 되는 겁니다. 네. 당연하겠죠. 공무원이 뇌물을 달라고 하고 받은 네네네. 사람이니까 그렇죠. 뇌물 준 사람보다는 받은 사람이 더 불법이 높습니다. 음. 이런 측면을 하나 이제 고려하자면 네.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법이 크죠. 또 두 네. 번째, 네. 그 삼성의 주장처럼 네. 삼성 이재용의 주장을 100% 맞다고 하고 자신들은 음. 뇌물을 준 적이 없고 네. 박근혜 대통령이 겁박을 해서 그에 음. 대해서 이제 억울하게 막 불가피하게 줬다라는 재벌 측 주장을 100% 맞다고 하더라도 네. 그 경우에는 재벌은 면책이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공갈범이 되는 거예요. 음. 어떤 경우든 즉 음. 검찰의 과거 검찰의 수사 결론이건 과거 특검의 수사 결론이건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법은 지금 그 되어서 재판 받는 사람들보다는 무조건 높아요 지금. 음. 그러니까 영장 청구는 불가피하고 실제 왔을 때 그걸 기각하기도 아주 어렵다. 네. 네. 영장 발부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이게 최초로 뭐 최초는 아니죠. 네. 네. 전두환 태우이도 케이스가 있습니다만은 네. 뇌물죄 이런 헌법 문란 음.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된 그런 사건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이제 구속영장이 법원이 받아들여서 이제 공식적인 재판 절차에 들어간다면 말이죠. 네네. 현재까지 나온 그 혐의들을 종합해 볼 때 최종적으로 뭐 지금 물론 지금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만 몇 네네. 년 정도 실형이 선고될 만한 혐의라고 볼 수 있겠나요, 네.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실제 이제 이번 사안은 그 네. 액수를 보게 되면 액수가 네, 네. 좀 법률적 얘기입니다만 그냥 형법이 아니라 특별형법 위반 사항의 액수입니다. 네, 네. 돈의 액수가. 네. 돈의 액수가 커지면 네. 이게 다른 가중 처벌하는 법률이 적용되게 돼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거든요. 네, 지금 네, 네. 몇백억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 이름을 해서 박근혜를 빼고 그냥 보통 고위공무원 뭐 네, 네. 홍길동을 넣었다라고 음. 생각하면 네. 100% 실형이 나오고 음. 실형 중에서도 형량이 매우 중하게 나올 거다. 아. 이게 그냥 피의자 홍길동이라고 이걸 모두 바꾸면 박근혜 씨를 뺀 상태에서 해보면 네, 네. 전 징역 10년 이상도 나올 거다라고 봅니다. 좋게 10년 이상 나올 매우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네. 박근혜 씨 변호인단도 지금 매우 긴장하고 있을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변호인단 이제 유영하 변호사 등 포함해서 한 9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던데요. 네네. 이제 조욱 교수님은 법 쪽의 분들을 상당히 잘 아시는 분이니까 면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네네. 유영하 변호사 자신은 이제 검사 출신이시죠. 네. 그런데 이분은 사실은 정치인입니다. 네. 공포에서 출마해서 이하경 의원에게 이제 패배했죠. 네, 네, 네. 그래서 면면을 보면 저는 이제 검찰에서 네. 검찰의 논리와 그런 문법을 매우 잘하는 그런 분들은 아니다. 물론 검사 아. 출신 분이 몇 분 계시지만 네, 네. 실제 검찰 내부에서 뭐 실력이나 신망을 인정받는 음. 그런 분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좀 정치인 또는 준정치인 성격의 그 변호인단이 있다고 봅니다. 네. 생각컨대 이른바 거물급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사건을 딱 보고 네, 네. 합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게 음. 아닌가 싶어요. 아, 왜냐하면 이 그렇군요. 사건 자체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음. 들어가서 정치적으로도 엄청 욕을 먹을 것이고 네. 두 번째 실제 결과도 안 좋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네. 그 경우 변호사 입장에서 굳이 들어가려고 하겠느냐. 음. 그래서 오랫동안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음. 보좌했던 사람이고 그 네. 공천을 받아 출마했던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네. 마지막까지 의리를 지킨다고 할 수 있겠지만 네,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잘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 보고요. 이건 과거 이제 헌재 결정에서 음. 그 탄핵 심판 대리인단에 구성되어 있는 보도사들이 특이한 행동들을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네. 그 보면 그분들도 그 헌법재판을 잘 모르는 분들이 그냥 음. 가서 막 이상한 행동을 벌여서 오히려 재판 결과를 자기의 의뢰인에게 나쁘게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점에서
이번 사건은 이번 사건에서 좀 정말 능력 있는 이런 분들은 합류 안 한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또 수업에 들어가셔야 네, 될 테니까. 네네네.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 탄핵, 파면되고 또 이제 검찰 수사받게 되는 이런 사례인데, 자, 우리 사회가 어떤 걸 교훈으로 좀 삼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저는 뭐 지난번 탄핵 심판에 이어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법률적 심판을 지금 받는 셈 아닙니까? 네, 저는 이거는 그 향후 이제 곧 대선이 있는데 네, 네. 이거는 향후 대선을 통해서 뽑히는 대통령 및 그 여당 집권당 등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일단 자경자개를 해야 되고 음, 감시 체제를 만들어야 되고요. 음, 그리고 저는 뭐 제 지론입니다만은 빨리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빨리 네, 만들어야겠다. 이거 네, 네. 빨리 만들어서 진보 정권이건 보수 정권이건 간에 권력 초기에 이 수사처를 통해서 대통령 및 그 관련 집권당 권력형 그 권력자들을 감시하고 음, 처벌하고 해야지 네, 이 말기에 이런 폭탄이 터진 일을 없앨 수 있을 거다라고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빨리 고비처라고 하나요? 지금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런 뭐 거를 만들어서. 공수처라고도 부르고 네, 고비처라고 부르는데 뭐 같은 말, 네, 네, 약칭을 서로 사람들마다 달리 부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게 제대로 작동되어야지 권력 비리가 이렇게 커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 네, 주셨네요. 네, 네, 조국 그렇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지금까지 조국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공통점이 있네요. 아까 박범계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던 것과 상당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전 대통령이죠.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죄가 굉장히 무거운 죄다. 그래서 가중 처벌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게 특히 이제 뇌물죄에 해당되는 것일 텐데요. 그래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고 또 실제 재판을 받게 되면은 최소한 10년 이상. 아까 박범계 의원도 10년 이상을 얘기했는데요. 10년 이상 실형을 살아야 되는 그런 중범에 해당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조국 교수도 함께 내놓으셨네요. 자, 지금 이제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전망은 오후 내내 그리고 아마 밤에도 계속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새벽 2, 3시경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소환이 되었는데 오늘 밤을 새더라도 오늘 마치는 것을 더 선호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건 검찰이든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든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수사는 조사가 굉장히 늦어질 듯하고요. 전반적으로는 한 새벽 2, 3시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아까 박범계 의원도 마찬가지고 조국 교수도 우리 사회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빨리 만들자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경험했던 그 박영수 특검 이거를 상설적으로 만드는 것일 텐데요. 검찰이 제 역할을 하는 게 가장 기본이겠고 그다음에 기존 검찰 조직과 함께 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가 더불어 제 역할을 한다면 이런 대형 권력형 비리가 다시 반복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현장을 이 역사적인 날 함께 하고 계십니까? 오마이TV가 아까 오전부터 계속 생중계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장면도 오마이TV가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짱돌님, 이분 계속 오마이TV 열혈 시청자이신데 검찰 조사가 언제까지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오마이뉴스를 통해 끝까지 시청하겠습니다. 네. 올곧구 씨, 네. 네, 석고 대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김윤서 씨는 또 어떤 의견 남겨줬나요? 네, 아직도 박근혜 씨가 불쌍하다며 이용당한 순진한 여자라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시네요. 네네네. 지금 김윤서 씨는 병원에 입원 중인 것 같네요. 병원에 입원 중이라서 같이 나가 쉬지도 못하고 답답합니다. 오마이 TV에 후원만 할 뿐. 아유, 후원까지 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너무 속상하네요. 아닙니다. 이렇게 병원에서 지금 아프신 가운데도 이 마음을 써주시는 것 자체가 정말 아름답네요. 네, 마음으로 기도만 드릴 뿐이네요. 공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분들 고생하시는데 더 힘내서 싸워주시라고 응원합니다. 네, 김윤서님 감사드리고요. 빨리 어디가 아프셔서 지금 병원에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빨리 나으시길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오마이TV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 하고 있고요. 잠시 아까 우리가 내보냈던 검찰청 출두 장면 그리고 다른 이야기 잠깐 보내드리다가 저는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4시에는 이재화 변호사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조사와 그다음에 그 이후에 대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제거하지 못하면 또다시 증식하는 헬리코박터 HP7으로 더 강하게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